고쟁이나 블랙라벨 같은 문제풀이 수업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편하게 해볼게요. 일단은 문제풀이 수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학생별로 출발점의 차이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문제풀이 수업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이미 어느 정도의 개념과 사고력을 갖추고 있다는 전제를 깔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실제 현장에서 제가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학생마다 개념을 어디서 잘못 배워왔다든지 이해도가 다르다든지 문제를 접근하는 능력 자체의 차이가 있다든지 그 이전 과정을 덜 배웠다든지 그 이후 과정을 배우고 복습용으로 고쟁이를 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학생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사고의 깊이, 배운 내용, 배경 지식, 그리고 본인이 유전적으로 갖고 있는 수학 머리, 이 학생이 갖고 있는 나는 막 열심히 할 거야 이런 의지력, 그리고 부모님이 학생한테 갖고 있는 혹은 학생 스스로가 갖고 있는 목표 의식, 진짜 상황이 엄청 다르거든요. 같은 문제를 두고도 받아들이는 수준 자체가 크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수업을 하는 강사 같은 경우에는 수업의 기준점, 목표, 학생의 그 실력에 올리는 정도, 이런 것들을 어디에다가 둘 것인지 계속 고민을 하게 되고요. 이 고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자칫하면은 잘하는 학생도 만족을 못 시키고 부족한 학생도 만족을 못 시키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개념 상태가 제각각일 때가 많아요. 개념을 처음부터 제대로 안 배우고 온 학생이 있는 반면에 심화 문제들을 풀 때에는 개념서에서는 다루지 않는 일종의 조금 더 심화 개념, 수능형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문제들이 튀어나왔다. 그러면은 얘들은 몰라. 근데 나는 그거를 해줘야 돼. 그런데 답지에서는 막 계산으로 다 밀어놨어. 그런 경우에는 물론 이제 답지를 존중합니다만은 일종의 수능형 개념까지, 심화 개념까지 그 수업 시간 안에 설명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류들의 개념 이슈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일단 첫 번째, 개념을 제대로 안 배우고 온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원에서 사전에 레벨 테스트를 보죠. 레벨 테스트를 보고 일정 수준 이상의 학생들을 받게 됩니다. 요거는 오해를 받을 때가 가끔 있어요. 공부를 잘하게 만들려고 학원을 보냈는데 레벨 테스트를 보고 공부를 못하는 애를 거르면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2단계 하고 있는데 1단계를 하고 2단계로 올라와야 되는데 1단계가 지금 안 돼 있다니까요. 안 돼 있는 거를 레벨 테스트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레벨 테스트가 우리는 2단계 할 거니까 1단계를 배웠는지 확인하는 레벨 테스트. 1단계도 안 돼 있는데 무조건 따라갈 수 있다고 넣어버리면은 학생이 상처를 받습니다. 요즘 애들은 어르고 달래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상처받으면은 해결이 잘 안 돼요. 공부 자체가 하기 싫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레벨 테스트라는 게 오해도 많고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학원의 레벨 테스트에 대한 신뢰도 자체를 높이는 게 중요하겠죠. 레벨 테스트를 어떻게 제작할 것인가, 레벨 테스트를 보고 난 이후에 차후 상담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레벨 테스트를 어떻게 보관해가지고 학부모님들한테 레벨 테스트의 내용들을 어떻게 설명을 해줄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레벨 테스트 이야기할 때 조금 이야기를 많이 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레벨 테스트 자체를 보기 싫어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워낙 마음이 여리고 경쟁을 막 안 하는 분위기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경쟁해가지고 안 할래, 아니면 자신의 상태를 체크하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일종의 흠 같은 걸 끄집어내는 게 레벨 테스트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은 부모님과 선생님 입장에서 레벨 테스트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좀 필요성에 대해서 설득을 시키는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심화 개념 같은 거는 보충을 잡거나 아니면은 그 해당 심화 개념에 대해서 미리 영상 같은 것들을 촬영을 해 두는 방법이 있겠죠. 물론 이제 영상을 촬영해 놓는다고 해서 애들이 잘 보진 않아요. 이런 것들은 고충이 있는데 일단 제일 좋은 거는 수업 시간 안에 정말 딱 깔끔하게 설명을 예쁘게 해버리면 됩니다. 그건 또 어떤 이슈가 있냐면요, 그냥 해당 심화 개념을 안 가르치는 방법이 있어요. 어차피 이 심화 개념이 있는지 없는지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냥 강사 자체가 이런 류의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심화 개념을 알아두면은 수능까지도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없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화 개념을 설명을 그냥 안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강사가 이제 연구가 부족해가지고 그런 류의 풀이들이나 도움되는 심층적인 내용들을 모르는 경우도 많죠. 그런 거는 좀 안타까운 경우긴 한데, 암튼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심화 개념 같은 경우에는 보충을 잡거나 아니면은 수업 중에 앞뒤로 조금 이제 10분이나 20분 정도 그냥 수업 시간 자체를 늘려버려가지고 최대한 현장에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보면은 수업을 듣는 학생이 뭐 20명이라고 치면은 10명은 이미 아는 개념인데
10명 정도만 모르는 개념일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미리 촬영해 놓은 영상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하는 편이죠. 그리고 보충을 잡을 때가 있는데 이게 보충 시간대를 잡잖아요. 그러면은 애들이 시간이 또 다 달라요. 공휴일이나 뭐 이런 때 이제 제가 이제 보충을 잡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생의 출발점 차이에서 오는 문제, 그 중에서 개념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한번 해봤습니다.